자, 1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분자, 가라,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 주어진 4개의 물질들의 그렇지, 루이스 전자점식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적을 수 있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라고 봅니다. 한 개씩 해볼까요? 질소 분자 N2죠. N2. 자, N2 같은 경우는 질소와 질소 사이에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고, 그죠?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고, 양쪽 질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씩 존재하기 때문에 공유전자쌍 몇 개? 3개, 비공유 전자쌍 2개가 되겠네요. 3개와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Cl 같은 경우는 H하고 Cl, 염소 사이의 단일 결합으로 공유 결합이 이루어져 있고, 염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3쌍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1, 3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우리 친숙한 거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소는 각각 비공유 전자쌍을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 전자쌍 넷, 비공유 전자쌍 넷. 자, 그 다음에 CH2O. 자, CH2O라고 해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물질은 아니지만 꼭 알아둘 필요가 있고, 사실 요 모습도 뭐 알아두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HCHO라고 많이 적습니다. 이름은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라고 부르는 물질이죠. 이 탄소가 중심 원소가 되는데, 탄소에 수소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2개가 있고, 산소는 이중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존재하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 넷, 비공유 전자쌍 둘,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공유 전자쌍 수가 같은 게 2가지가 있는데 바로 4 그리고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4가 될 것이고, A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같은 게 2개가 있죠. 바로 질소와 폼알데하이드가 있습니다. B는 2개가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4다. 맞죠?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공유전자쌍 넷, 비공유전자쌍 2개인 라가 바로 뭐가 됐습니까? 폼알데하이드 HCHO, 그죠? CH2O가 될 거고, 다는 당연히 이산화탄소, 그리고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질소, 그 다음에 가는 그렇죠, HCl, 염화수소가 되겠네요. 자, 맞고, 가와 다, 가 같은 경우는 HCl이고 HCl 같은 경우는 다중결합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가는 틀렸고, 질소는 질소기체는 분자에는 질소와 질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3번입니다. 표는 25도씨에서 수용의 가, 다에 대한 자료다. 자, 25도씨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수용액은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하면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이라는 것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더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산성, 그리고 나는 100이라 잘못 얘기를 했죠. 거꾸로 얘기했죠. 그죠? 자, 다시 보면 수산화 이온이 하이드로늄 이온보다 더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염기성입니다. 자,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 1분의 100이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이 더 많아서 산성,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1이라는 것은 두 농도가 같아서 뭐다? 중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나에서 수산화이온 농도가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수산화이온 농도보다 하이드로늄 이온 또는 수소이온의 농도로 우리가 산, 염기를 판단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뭘 나타낸다? 산성이다. 자, 그래서 나에서 산성인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나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의 비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가 나타내는 것은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나누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얼마라는 거?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수산화 이온의 농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요 표현할게요.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4승 나누기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걸 그대로 쓰면 10의 마이너스 14승 나누기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H3O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가 된다? 제곱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5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똑같이 해보면 되겠어요.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나누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100이니까 10의 제곱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H3O 플러스는 요걸 요 똑같이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14승 그 다음에 H3O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그냥 2승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요거는 H3O 플러스의 제곱은 얼마가 되더라?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H3O 플러스 가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곱 나누기 H3O 플러스 나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그죠? 10의 마이너스 얼마? 3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H3O 플러스 농도 나누기 H3O 플러스 농도, 즉 가 그리고 나는 얼마죠? 이게 1000분의 1이죠. 그래서 1000분의 1의 루트를 세운 값인데 우리는 맞냐 틀리냐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쓰면 맞겠죠. 이렇게 쓰면 맞겠지만 우리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틀렸어요. 자, 디귿 나에서 수소이온의 양,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 다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은 B는 10분의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에서 한번 찾아보면 나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서 계산했는데 H3O 플러스의 제곱이 얼마예요? 나에서 우리가 찾아낸 게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자, 따라서 H3O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가 된다?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몰 농도라는 것은, 그지? 몰수 나누기 부피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양이니까 따라서 몰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몰은 몰 농도 곱하기 부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6승몰 농도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요거의 뭐는 몰수는, 그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10의 마이너스 6승몰 농도, 이 몰 농도잖아, 그지? 그래서 곱하기 부피. 자, 부피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V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중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H3O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에서 수소이온,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의 몰수, 양은 역시 똑같이 농도에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7승이죠. 곱하기 부피를 곱하면 됩니다. 근데 부피가 차이가 있죠? 100V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지수를 바꾸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5승 V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나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은 얼마? 나가 이거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V. 얘는 다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은 10의 마이너스 5승 V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VV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10분의 1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고.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몇 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 14번입니다. 표는 4가지 각각의 분자에서 플로린과 전기음성도와 플로린의 전기음성도 A. 자, 선생님이 얘기 한번 한 적 있을까요? 이 전기음성도 몇 가지를 외워두면 정말 편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플로린의 전기음성도가 우리가 얼마라냐면 4.0이었습니다. A가 알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구성원소의 전기음성도 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산소하고 플로린이 결합했는데 얼마? 전기음성도가 0.5라는 것은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0.5 차이인 3.5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외우라고 몇 가지 10가지 정도 외우라고 했을 때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염소 같은 경우는 플로린과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1이라는 것은 3.0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P, 인이죠. 인의 전기음성도는 얼마냐면 플로린과 1.9 차이 난대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인데, 자, 주기율표에서 위치를 찾아보면, 그지? 탄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산소, 플로린 순서입니다. 자, 주기율표에서 전기음성도가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음성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거죠. 전기 음성도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탄소가 X는 차이를 말하는 건데 탄소가 산소의 왼쪽에 있다는 것은 훨씬 작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0.5보다는 훨씬 큰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게 산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으니까 플로린과의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PF3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고 그랬는데 PF3 어쨌든 P하고 F하고 결합을 했을 거죠. 그죠? 자, 인하고 플로린하고 당연히 결합을 하는데 당연히 전기음성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참고로 PF3는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암모니아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암모니아 우리가 질소의 수소가 있는 구조가 암모니아라면 질소 대신에 인 그리고 전자 한 개씩 공유결합할 수 있는 수소 대신에 플로린이 들어간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역시 비공유 전자상은 인한테만 있고 당연히 플로린이 전기음성도가 훨씬 세니까 플로린 쪽이 부분적인 음전화, 인 쪽이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는 극성 분자의 극성 공유 결합을 3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Cl2O도 잘 생각해보면 얘가 무슨 구조일까? 자, 이것도 뭘 생각해보냐면 물하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물의 구조와 상당히 친숙한데 자,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한 적 있죠? 물에서 수소를 플로린으로 바꾼 경우 우리 했었는데 이 플로린 대신에 염소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산소보다 염소 우리가 뵀을 때 산소는 3.5, 염소는 3.0이니까 산소 쪽이 전기음성도가 더 센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화, 염소는 각각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고 있고 전체적으로 Cl2O는 극성 공유결합 2개로 이루어진
극성 분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부분적인 양전을 띈다라는 것도 맞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은 A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다. A의 화학식량은 소문자 A다. 자, A 고체 Xg을 물에 잘 녹여 A 수용액 500ml를 녹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잘 생각해보면 여기에 뭐가 만들었냐면 500ml의 수용액을 만들었는데 가 같은 경우 자, 여기 얼마를 녹였다? A는 그죠? Xg을 녹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가에서 만든 A 100ml. 자, 여기서 우리는 100ml를 그지? 가져오는데 어쨌든 최종 목적은 나도 어차피 500ml를 만드는 거예요. 500ml를 만드는데 여기서 얼마를 가져온다? 가용액 얼마? 100ml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자, 내가 만든 용액의 5분의 1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속에는 얼마에? 그렇죠. 5분의 X, 5분의 Xg만큼의 A 용질이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컴퓨터가 약간 버벅대가 글씨가 좀 잘 안 써진 것 같습니다. 5분의 Xg만큼이 녹아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다시 추가로 뭘 집어넣었죠? 추가로 A 고체 몇 그램? 2분의 Xg을 녹이고 물을 더 추가하여 얼마를 만들었다? 500ml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 속에 있는 A의 양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들어있던 얼마? 5분의 Xg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 들었죠? 2분의 X를 추가로 넣은 거죠. g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양은 최종적으로 얼마가 된다? 10분의 7Xg이 녹아 있다가 되겠습니다. 500ml 안에. 자, 다를 볼게요. 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에서 만든 A 50ml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가에서 만든 여기서 이걸 다시 이용하는데 여기서 가져왔죠, 그죠? 원래 또 얼마를 만들 거냐면 500ml를 최종적으로 만들 건데 가에서 얼마를 가져왔다? 가에서 50ml. 가에서 50ml, 즉 얼마가 있다는 뜻입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10분의 Xg이 A가 녹아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도 가져왔는데 나에서는 200ml 그죠? 나용액 200ml를 가져온 겁니다. 자, 나용액 200ml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얼마냐? 5분의 2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원래 들어있는 양이 10분의 7x 였는데 500분의 200 가져온 거니까 5분의 2를 가져온 겁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되느냐? 50분의 14xg의 A가 녹아있네요. 자, 따라서 다에는 총 얼마? 이거는 이제 50분의 얼마가 되겠죠? 5x겠죠? 그래서 총 50분의 5x, 14x, 19xg의 A가 녹아 들어가 있다. 그리고 수용액 부피는 총 500ml가 되었다. 이걸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더니 500ml 만들었던 농도가 0.2몰 농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0.2몰 농도다. 이 용액은. 근데 내가 500m니까 0.5L를 사용한 거고 용질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용질의 양인데 몰수로 넣어야 되겠죠. 자, 질량은 총 이만큼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화학식량은 A이기 때문에 몰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량 나누기 화학식량. 그래서 우리는 19x 나누기 50
Amol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0.1은 이걸로부터 0.1은 얼마? 50A 그 다음에 19X라고 둘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역시 계산하면 X가 나오겠죠. 그죠? X는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X는 19가 밑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5A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6번을 풀어보죠. 자, 다음은 바닥상태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다. 각각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소, 그죠? 산소, 그 다음에 8번 산소, 9번 플로린,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얘들 바닥 상태라는 말 잘 기억을 해두고, 자, 1s2, 2s2, 2p, 4.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1s2, 2s2, 2p 얼마? 5가 돼야 되겠죠. 자, 이거는 1s2, 2s2, 2p 6 다 찾고 3s1, 1s2, 2s2, 2p 6, 3s2의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자, 홀전자 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홀전자 수. 자, 여기는 2p 오비탈에 4개니까 2개, 1개, 1개가 있겠죠. 홀전자 수 2개. 자, 2p 오비탈에 5개니까 2개, 2개, 1개니까 하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은 홀전자 수가 여기 하나밖에 없죠. 하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꽉 찼기 때문에 됩니다. 즉 홀전자 수가 WYX 순인데 지금 홀전자 수를 가지는 게 2, 1, 0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되겠어요? 2가 되는 뭐가 된다? W는 산소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X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몇 개를 가지는? 0개를 가지는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Y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자, 그래서 이제 정체를 찾아냈습니다. 이 친구가 누구라고? 얘가, 그죠? W. 그리고 마그네슘은 X라는 걸 찾아냈네요. 자, 그 다음 힌트는 이제 원자 반지름이 나와 있는데, 원자 반지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 반지름인데, 우리가 전체 이 X가 뭔지를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X가 뭔지 찾아냈으니까 우리가 Y가 뭐보다 크고 마그네슘보다 크고 Z보다는 마그네슘보다 작다는 겁니다. 자, 우리 위치가 살펴보면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나트륨, 마그네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이런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얘는 2주기고 산소, 플로린은 얘는 3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3주기, 2주기 끝에 있는 제일 작은 것보다는 3주기 큰 게 껍질 때문에 훨씬 크겠죠. 자, 그래서 마그네슘보다 큰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트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 뭐가 된다? Y가 되고, 그 다음 이 친구가 뭐가 되겠어요? Z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Z는 플로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W, X, Y, Z가 각각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뭐에 해당되는지를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해 핵전화라고 되어 있는데 X는 누구냐면은 당연히 마그네슘, 그 다음에 Y는 나트륨. 자,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에서는 그죠? 당연히 뭐가 양성자 수가 더 많은 마그네슘이 유해 핵전화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온 반지름이라고 되어 있죠. X는 마그네슘, 그러니까 Mg 2가 양이온. 자, W는 산소 2가 음이온입니다. 자, 전자수는 같지만 양성자 수가 12개, 그 다음에 산소는 양성자 수가 8개. 그래서 마그네슘이 훨씬
똑같은 전자 강하게 잡아당길 테니까 더 작아야 됩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자, 제1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의 B는 YWZ이다. 그러니까 나트륨, 그 다음에 뭐가? W가 산소, 그리고 Z는 플로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 16번을 틀리면 대부분 디귿 때문에 디귿을 해석을 잘 못해가 틀리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바로 뭐냐면 패턴이라는 거죠. 자, 우선 제1이온화 에너지의 패턴을 잘 알고 있어요. 제1이온화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죠?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나 올라가고, 두 개 올라가고, 두 개 올라가고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1족 원소, 2족, 13, 14, 15, 16, 17, 18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다시 하나 올라가고 떨어지고 두 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2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것이냐? 자, 1족 같은 경우, 제1족 같은 경우죠. 자, 여기에 우리가 2죽이 지금 나와 있는 게 2죽이 3죽이니까 우리가 여기를 산소, 이쪽을 플로린, 그 다음에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제1이온화 에너지는. 제2이온화 에너지의 패턴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제2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1족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족이 제1이온화 에너지가 여기에 있다면 제2이온화 에너지는 엄청 크겠죠. 왜냐하면 1족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라서 한 개 빼내기는 비교적 쉽지만 두 번째 거는 안쪽 껍질에 있는 꽉 찬 안정된 전자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높을 거예요. 반면에 2족을 한번 살펴보면 2족은 마치 뭐가 되냐면 이미 두 개를 빼내야 되는데 한 개를 빼낸 거죠. 하나를 빼냈죠, 먼저. 그러면 2족의 제2이온화 에너지는 마치 뭐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냐면 첫 번째 하나가 남아있는 상황. 원래 이제 2족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잖아요, 그죠? 제일 마지막 껍질에 두 개가 있다면 여기는 안쪽이고, 그지? 마지막 껍질이라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빼내는 게 1이온화 에너지죠. 그러면 제2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미 빼낸 상태에서 두 번째 걸 빼냈기 때문에 조금 더 에너지가 많이 들긴 할 텐데 뭐하고 똑같냐면 마치 1쪽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죠? 이게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마지막 껍질에 한 개 있을 때 빼내는 것과 똑같겠구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림을 그리면 만일 13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3족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다? 3개가 있는 경우죠. 그러면 3개에서 제1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첫 번째를 꺼내는 거고, 자, 그렇다면 제2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마지막 껍질에 몇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족 같은 경우는 4개 있었는데 하나 빠지면 3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2족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죠? 자, 2족이 차라리 처음에 제2이온화 에너지는 이게 제1이온화 에너지라면 제2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마치 1족과 같은 13족은 2족과 같은 14족은 13족과 같은 패턴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 하나 올라가고 하나 떨어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두 개 올라간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떨어지고 어떻게 된다? 다시 간격이 좀 벌어졌습니다만은 두 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뭐냐면 나트륨, 그 다음에 산소, 플로린을 잘 살펴보면 당연히 그렇다면 제1이온화 에너지는 2이온화 에너지,
보세요. 나트륨의 제2이온의 에너지는 엄청 높죠. 그래서 제2이온의 에너지 나누기 제1이온의 에너지니까 이 값으로 나눈 건데 엄청 크죠. 그래서 나트륨이 제일 큰 거 맞을 거예요. 그 다음 이 친구를 살펴보면 산소의 제2이온의 에너지, 플로린의 제2이온의 에너지의 패턴을 살펴보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값에서 요 값으로 나누는 것과 이 값에서 요 값으로 나누는 거예요. 큰 값에서 작은 값, 더 작은 값으로 나누고 작은 값에서 더 큰 값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더 크다? 그렇죠. 산소가 더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린 이런 순서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 맞고 해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자주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제1이온의 에너지 패턴이 1쪽부터 이렇게 하나 떨어지고 두 개 올라가고 하나 떨어지고 두 개 올라간다면 제2이온의 에너지 패턴은 2쪽부터, 그러니까 제1이온의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까지? 1쪽에서 몇 쪽? 18쪽이 이런 패턴을 가진다면 제2이온의 에너지는 몇 쪽에서 몇 쪽? 그렇죠? 2쪽에서 몇 쪽? 1쪽에 8개가 하나 올라갔다 하나 떨어지고 두 개 올라갔다 하나 떨어지고 두 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정말 비교적 머리 아프지 않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들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1쪽부터 18쪽 제1이온의 에너지는 1쪽부터 18쪽이 하나 올라가고 하나 떨어지고 두 개 올라가고 하나 떨어지고 두 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2이온의 에너지는 2쪽부터 시작해가지고 18쪽이 아니라 오른쪽 한 칸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됩니다. 18쪽이 아니라 몇 쪽? 1쪽에서 하나 올라가 하나 떨어져 두 개 올라가 하나 떨어져 두 개 올라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3이온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13쪽에서 출발해가지고 2쪽까지 갈 거고 하나 떨어지고 두 개 올라가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제3이온의 에너지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모양이 조금 약간 좀 희미해집니다. 이렇게 경향이 팍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아니라 비슷해 보이거나 요 구간이 조금 떨어지지 않고 아주 약간,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보다 이런 기울기가 아니라 기울기가 좀 낮아지긴 하겠지만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제3이온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알 필요는 없지만 제1이온 에너지, 제2이온 에너지의 패턴을 알아두면 이런 문제 비교적 쉽게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지 않게 이런 그림만 여러분들 한번 몇 번 그려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16번은 오히려 쉬워진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17번입니다. 다음 용기 속에 들어있는 X2Y에 대한 자료이다. 용기 속 X2Y를 구성하는 원자 X와 Y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양성자 수가 N이죠. 그 다음에 BX 같은 경우는 똑같이 원소 기호가 X라는 것은 같은 원자죠. 그러면 양성자 수도 똑같겠죠. N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양성자 수라는 것은 당연히 중성원자에서는 무슨 수하고 똑같죠? 전자수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거죠. 중성자수 나누기 전자수의 상대값이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은 뭐냐면 그대로 적어 볼게요. 중성자수 n개 나누기 전자수 양성자수를 그대로 쓰면 되죠. n이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y 원자의 중성자수 얼마 되겠죠? n 더하기 3 나누기 그 다음에 전자수 양성자수는 n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고 어떤 관계를 알 수가 있냐면 n 대 n 나누기 n 대 n 더하기 3 n 더하기 1은 몇 대 몇의 관계? 4 대 5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를 풀면 이 관계의 식을 세워서 풀게 되면 풀어보면 알겠지만 n은 7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7, 7, 8 질소, 산소가 되겠네요. 물론 원자 찾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n 값을 찾아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형태는 용기 속에는 AAC, ABC, BBC로 이루어진 X2Y 분자만 들어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용기 속에 들어있는 A 원자수, 용기 속에 들어있는 BX 원자수가 B가 2분의 3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어떤 용기가 있다면 용기 속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A 뭐 C 조합도 있고 A, B, C 조합도 있고 B, B, C 조합도 있고 각각의 자, A, B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쨌든 전체 용기 속에 들어있는 AX의 원자, BX의 원자는 어쨌든 뭐 X2Y의 형태로 존재하긴 하겠지만 이 숫자가 곧 뭐가 되겠어요? 즉 X 원자수, B 원자수를 말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용기 속에 X2Y의 형태로 존재는 하지만 어차피 AX와 BX의 존재 비율대로 얘가 생성이 되겠죠,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주는 정보가 뭐냐면 AX 대 BX가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사실 분자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을 뿐이지 용기 속에 들어있는 AX 원자수, 용기 나누기 용기 속에 들어있는 BX 원자수가 3분의 B가 2 나누기 3, 3분의 2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 뭐 분자라고 따지지 말고 어쨌든 AX 원자수, BX 원자수가 몇 대 몇? 2대 3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으면 대놓고 이렇게 주어졌으면 훨씬 문제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이렇게 B라는 사실 이 용기 속에 들어있는 이런 말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AX, BX의 원자수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얘네들의 분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이제 분자로 존재할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개로 한번 나눠 봅시다. AX, CY. 그 다음에 여기는 AX, BX, CY. 자, 여기는 BX, CY.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분자가 있고, 첫 번째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바로 뭐가 있냐면, 자, 전체 중성자 수를 한번 볼게요. 자, 중성자 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 n을 7이라고 그랬으니까 8, 7,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더하면 10 되겠죠. 뭐 숫자를 집어넣어도 되겠는데 우리가 중성자 수는 이놈,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3n 더하기, 그죠? 얘 2번, 얘 1번. 3n 더하기 4가 될 거고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 21 더하기 4니까 20. 4가 아니구나. 몇 들어가겠죠? 요게 두 번 되니까 지우겠습니다. 3n 더하기 4가 아니라 3n 더하기 5가 될 거고, 그러면 21 더하기 5니까 26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는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가 되겠으니까 이게 3n 더하기 4가 되고 25. 그냥 뭐 더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 다음 이 친구는 n 더하기 3. 3n 더하기 3이니까 2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양성자 수도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전체 양성자 수 분의 전체 중성자 수를 구하는 거니까. 근데 양성자 수는 사실 뭐 동위원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n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똑같습니다. n 3n 더하기 n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겠죠? 3n 더하기 1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2
22, 2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친구가 얼마나 생기고 이 친구가 얼마나 생기고 이 친구가 얼마나 생기느냐에 따라서 전체 양성자 분의 전체 중성자의 비는 달라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양성자 수는 똑같지만 이 세 개 중에 이 세 개 분자의 중성자 수는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많으면 전체 중성자 수도 늘어날 거고, 이 친구가 존재 비율이 많다면 전체 중성자 수는 24짜리가 많다는 뜻이니까 전체 중성자 수는 조금 감소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 비율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 존재 비율을 아까 이 친구가 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존재 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5개 중에 얼마? 2개죠. 3분의 2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5분의 2가 될 거고, 자, bx는 5개 중에 3개죠. 그래서 비율은 5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a와 a가 만나는 거니까 존재 비는 얼마가 되겠어요?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죠. 얼마? 25분의 4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와 b가 만나는 경우죠.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이고, 자, a와 b가 만나는 게 있지만 b와 a가 만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2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25분의 얼마? 12가 됩니다. 자, BBC의 조합 같은 경우 B는 존재 비율이 5분의 3이었죠. 그래서 5분의 3짜리가 5분의 3이 만나는 거니까 얼마가 된다? 25분의 얼마?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존재 비는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죠? 4대 12대 9의 존재 비율을 각각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25개라면 4개는 이 친구, 12개는 이 친구, 그리고 9개는 이 친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뭘 계산해 볼까요? 양성자 수 분의 중성자 수 계산해 보면 양성자가 몇 개였지? 양성자 수 분의 중성자 수는 얼마가 되죠? 22분의 26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22분의 25가 되고, 여기는 22분의 24가 되는데, 자, 존재 비율이 얘는 얼마죠? 25분의 4. 그러면 이 친구는 25분의 12, 이 친구는 25분의 9만큼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양성자 수 분의 중성자 수는 뭘 더하면 됩니까? 그렇죠.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전체 양성자 수 분의 중성자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그죠? 계산이 좀 귀찮긴 한데, 약분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얼마 나오냐면 밑에가 똑같죠? 22 곱하기 25가 되고, 위에는 26 곱하기 4 더하기 25 곱하기 12 더하기 24 곱하기 9를 하게 되면 620이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62, 10분의 1이니까 이거 11, 이거 두 개로 나누고 이거 5개로 나누면 55분의 62가 나오게 되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의 핵심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AX와 BX의 존재 비가 몇 대 몇이냐로 해석해내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들이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다 존재하게 되는데, 얘네들의 존재 비율에 따라서 전체 양성자분의 중성자 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 비율을 찾아냈고, 그래서 각각의 수의 존재 비율을 곱해주는 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이 값이 찾아 나온다. 이게 바로 17번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